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심규태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Diffusion-Based Comprehensive Approach for Highly Contaminated Electrocardiogram Segmentation입니다. 본 논문은 Biomedical Signal Processing and Control에 게재된 논문으로 아깝게 Q2에 해당하는 저널이며 임팩트 팩터는 4.8입니다. 인트로입니다. ECG는 심혈관 질환 진단의 핵심 도구이며 각 파별로 정확한 타임포인트 검출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알고리즘은 잡음과 변동성이 큰 실제 환경에서 신뢰도가 낮아 임상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최근 딥러닝 기반 방법들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노이즈에 취약하고 피파나 티파만큼 작은 파형 검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DPM 기반 복원 과정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하고 ECG 파형의 구조를 보존하며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ECG 신호에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잡음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각 베이스라인 원더, 머슬 아티팩트, 일렉트로드 모션 아티팩트, 미싱 세그먼트입니다. 여기서 미싱 세그먼트는 신호 일부가 0으로 대체된 상태로 측정 기기 오류나 통신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DDPM의 구조인데 다른 저널 미팅에서도 자주 등장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방향대로 원 신호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가우시안 노이즈를 만들고 왼쪽 방향대로 가우시안 노이즈로부터 디노이징을 통한 ECG 복원이 진행됩니다. 모델은 이 디노이징을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구조가 일반적인 DDPM과 다른 점은 노이즈 시그널, 즉 오염된 실제 신호를 컨디셔너로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모델은 단순한 디노이징만이 아닌 복원해야 할 신호에 맞춘 재생성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먼저 전체 DDPM 구조입니다. 왼쪽에는 T스텝의 신호, 즉 가우시안 노이즈가 T단계만큼 더해진 XT를 입력으로 받아 컨볼루션 레이어, 렐로를 거쳐 이 트랜스포머 블럭으로 전달됩니다. 오른쪽에는 실제로 측정된 노이즈 ECG를 조건 입력으로 받아 마찬가지로 컨볼루션 레이어와 렐로를 거칩니다. 각각 어텐션 블럭에서 만나 합쳐지며 이후 다시 3개의 이 트랜스포머와 컨볼루션 레이어를 지나 최종적으로 노이즈 예측 값을 출력합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점은 노이즈 ECG가 항상 컨디션, 조건으로 병렬 입력되고 학습된 디노이징은 이 조건에 기반해 수행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컨디션 정보가 어떻게 어텐션 블럭에 들어가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왼쪽 입력은 XT에서 추출된 피처이고 오른쪽은 시간 정보, 즉 현재 신호가 몇 스텝에 가우시안 더해졌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후 두 값들은 피처 어파인 블록을 통과하는데 이는 피처를 선형 변환하여 스케일과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모델이 피처를 유연하게 변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트랜스포머 블록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왼쪽에서는 각 시점별로 임패딩을 수행하여 시점 간의 관계, 지역적인 피처를 학습하며 오른쪽에서는 전체 시계열을 임패딩하여 전역적인 피처를 학습합니다. 이 구조는 해당 스텝의 정보와 전체 정보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ECG 특징 추출 성능을 높인다고 합니다. 논문에서 사용된 두 가지 데이터셋입니다. 먼저 LUDB는 10초에 11리드 ECG 200개로 구성되며 각 신호의 샘플링 레이트는 500Hz라고 합니다. 약 6만 개의 파형이 온셋, 오프셋, 그리고 파형의 피크까지 정밀하게 추적되어 있어 분할 학습에 최적화된 데이터셋입니다. 또한 피험자의 연령과 심장 질환 상태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 일반화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MIT BIH 노이즈 스트레스 테스트 데이터셋입니다. 이는 실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세 종류의 노이즈인 베이스라인 원더, 머슬 아티팩트, 일렉트로드 모션 아티팩트를 반영한 잡음만 따로 녹음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 클린 ECG의 실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이즈를 추가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LUDB에서 각 파가 어떻게 추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린 ECG에 노이즈를 추가한 방식입니다. 모든 ECG 세그먼트는 656포인트, 약 1.31초 길이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MIT BIH 데이터셋에서 수집된 실제 노이즈 신호를 가져옵니다. 베이스라인 원더, 머슬 아티팩트, 일렉트로드 모션 아티팩트 이 세 가지로 이 노이즈들은 LUDB의 클린 ECG와 진폭이 유사하도록 정교화된 후 클린 ECG에 직접 더해주는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네 번째는 5에서 10% 구간을 무작위로 0으로 설정하여 데이터 손실을 시뮬레이션했고
5번째는 이 네 가지 모든 노이즈를 동시에 적용해 복합 오염 상황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각각의 방식으로 노이즈가 추가된 ECG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ECG 세그멘테이션 정확도를 평가하는 지표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지표들은 단순히 신호 전체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파형의 중요한 지점, 즉 피파, QRS, 컴플렉스, T파의 온셋, 피크, 옵셋 위치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예측된 위치와 실제 위치의 차이가 40ms 이내라면 트루 포지티브로 간주했다고 하며 이 기준은 AAMI 국제표준을 따른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용된 지표인데 accuracy부터 specificity는 자주 사용되는 지표라 그 다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ntersection over union은 예측과 정답의 공간적 겹침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영역이 정확히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바이스 코에피션트는 IOU와 비슷하지만 겹치는 영역에 더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영상이나 생체 신호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파형의 유사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인데 논문에 따로 결과는 없었습니다. 결과입니다. 제한된 DDPM 모델이 노이즈가 포함된 ECG 신호를 어떻게 보관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DDPM은 처음에는 매우 노이즈가 심한 ECG를 입력으로 받아 매 스텝마다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해가며 클린 ECG에 가까워지도록 학습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신호의 형태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베이스라인도 안정적으로 복원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DDPM이 실제로 신호의 형태를 보존하면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이즈 조건별로 제한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와 단순 필터링만 적용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표는 ECG 피처들의 예측 정확도를 여러 지표들을 통해 나타내고 있고 아래 그림은 각각 디노이징 전후를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림의 점선은 피파, 알파 등 실제 ECG 성분이 위치하는 타임포인트이고 실선은 예측한 타임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베이스라인 원더 조건에서의 성능입니다. 표를 보면 모든 피처 및 지표에서 필터링만 진행한 경우 대비 제한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의 성능이 높았습니다. 다른 노이즈 조건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통계차가 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 이후 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신호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신호를 보면 베이스라인이 크게 흔들려 있으나 복원된 신호를 보면 베이스라인이 얼라인 되었으며 피처도 허용 가능한 오차 범위 내에서 탐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슬 아티팩트 조건입니다. 두 신호를 비교해보면 노이즈가 크게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다만 노이즈의 진폭이 커서 에스파의 위치는 복원이 됐으나 진폭의 경우 더 큰 음의 값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원본 ECG 그림이 있었다면 더 해석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렉트로드 모션 아티팩트 조건입니다. 이전 조건보다 노이즈의 진폭도 크고 신호에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신호에서 보이는 최소값, 가장 뾰족한 부분을 S피크로 예측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크의 진폭뿐 아니라 각 피크 간의 시간적 간격 또한 학습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왼쪽 신호에서 S피크만 두드러지고 R피크는 거의 보이지 않음에도 R피크 위치의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것을 보면 시간 정보를 잘 학습했음이 입증됩니다. 제로 아웃 미싱입니다. 신호 일부를 0으로 채운 신호인데 PQRST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신호가 크게 왜곡되지 않고 보온 결과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신호의 5에서 10%를 0으로 채웠다고 하는데 R피크나 T피크를 보면 중간에 0으로 확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보이지 않아 PQRST가 포함되게끔 좀 더 많은 구간이 0으로 채워지게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실제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앞선 4가지 노이즈가 모두 반영된 조건입니다. 기준선이 흔들리고 잡음이 섞여 있으며 일부는 아예 끊겨 파형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원된 신호는 베이스라인이 안정적으로 정렬되고 잡음이 제거되며 손실 구간도 메워져 P, QRS, T파가 각각 선명히 드러나 세그멘테이션이 정확히 수행되었습니다. 이는 제한된 모델이 실제 임상 환경에 가까운 최악의 조건에서도 로버스트하게 작동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논문을 읽고 아쉬웠던 점은 코릴레이션이나 코사인 시밀러리티 등 복원된 신호와
실제 신호의 유사성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각 피크의 타임 포인트는 높은 성능으로 예측하여 시간과 관련된 특징들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래 예시처럼 S피크의 진폭이 일반적인 ECG와 달라지는 등의 현상이 생길 경우 주파수적인 특징은 신뢰하기 어려워 보여 복원 시 실제 신호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는지 알 수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